단위가 입찰하면 돈 날리는 부동산 경매 9가지 유형. 사실은 더 많은데 약간 자주 나오는 것들만 가져와 봤어요. 요것보다 더 많이 있죠, 사실.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선순위 임차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전세 임차인이 있고, 월세 임차인이 있고, 미상. 이 전세, 월세, 미상에 대한 예시를 다 볼 거예요, 지금. 두 번째는 위반 건축물. 세 번째는 선순위 전세권. 뭐 배당 요구를 했냐, 배당 요구 안 했냐, 이런 걸 따라서 사례를 보면서요. 그리고 우리가 안 하는 유치권. 유치권도 뭔지 잠깐 알아볼 거예요. 뭐 적법한 점유가 있어야 되고, 뭐 결련성이 있어야 되고, 변제기에 있어야 되고, 뭐 배제 태각이 없어야 되고, 이런 것들. 토지 별도 등기 볼 거고, 가처분에 대해서 볼 거예요. 선순위 가처분도 있고 후순위 가처분이 있는데, 대부분 선순위 가처분은 입찰하면 안 되죠. 후순위 가처분은 입찰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대표적인 유형 세 가지를 볼 건데, 그리고 법정지상권, 이거 잘못했네. 표를 오늘 만들어가지고 급하게 만든다고 만들어서 생각만 막 고민만 엄청 하다 일주일 동안. 자, 그러면 이렇게 9가지 유형: 선순위 임차인, 위반 건축물, 선순위 전세권, 유치권, 토지 별도 등기, 가처분, 법정지상권, 지분경매, 대지권 없음에 대한 거를 알아볼게요. 목요일날 이런 걸 보고 딱히 할 거 없으면 앞으로는 뭐 약간 그래도 좀 많이 신경 써서 보도록 할게요. 사건 번호가 2021 타경 106815. 요 물건이고, 이 물건은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선순위 임차인 중에서 입찰하면 안 되는 유형 X돼 있죠. 사건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1 타경 106815고요.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로얄하이츠 2층 202호예요. 면적은 7.4평. 작겠네. 원룸 아니면 투룸일 것 같고, 그리고 21년도에 사건 접수됐는데 아직도 경매가 진행 중이네요. 유찰 엄청 많다. 언뜻 보기에는 감정가가 1억 2,700인데 최저가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뭐 거의 1억 넘게 돈을 벌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맨날 보던 것처럼 등기사항을 먼저 보면은 말소기준 권리는 가압류, 강제 경매 기입 등기 중에 날짜가 빠른 거죠. 맨 위에 거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근저당 없이 가압류만 있다 그러면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진성 임차인이 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가압류가 말소기준 권리고 얘를 포함해서 다 소멸인데, 앞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요. 전입일자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죠. 20년도에 전입하셨고 21년도에 말소기준 권리고요.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죠. 그리고 확정일자도, 요거 확정일자는 전세 계약하고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 받고, 그리고 전입 이사 가가지고 전입신고한 거죠. 그러면 진성 선순위 임차인이에요. 이런 경우에 입찰이 되는 경우가 있고 입찰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입찰하면 안 되는 경우는 이 보증금이 시세보다 높다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입찰하면 안 돼요. 다들 아시죠? 우리 지금 라이브 방송에 오신 분들은 다들 아시는데, 편집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간단해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이 보증금의 금액이 이 물건의 시세보다 높거나 같으면은, 그리고 조금 낮으면은 무조건 입찰하면 안 돼요. 이거는 입찰하면 안 되는 유형 첫 번째입니다. 요거 전세 임차인인데 전세 금액하고 시세하고 비교해서 별 차이가 없다. 그럼 이거는 무조건 입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 중에서 두 번째, 선순위 임차인 월세인 경우에요. 요거는 입찰해도 된다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배당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 이 의미는 뭐냐면은, 이 사건은 105세에 있는 근린상가인데 1억 7,700만원 감정가 나왔어요. 요 아래 보증금이 1,000만원이에요. 배당 요구도 했어요. 소액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받아가죠. 그럼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도 요거는 입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간단한가? 간단해서 이게 너무 쉬운 거라서 월세는 배당 여부도 확인해보고 입찰하셔도 돼요. 자, 우리 세 번째, 선순위 임차인 중에서 미상이라고 뜨는 경우가 있어요. 미상이라고 뜨는 경우의 사건은 보시면은, 요건 좀 애매하죠. 월세는 사실 입찰해도 되는데 미상은 임차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 그럼 세 번째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거 미상인 사건 볼게요. 사건 번호 202 타경 00999, 경기 양주시 고읍동에 있는 S프론소 1차 아파트 105동 101호입니다. 30평대 아파트고요. 작년에 사건 접수됐고, 소유자 석땡땡, 채무자 석땡땡, 채권자 구땡땡땡의 경매 구분은 임의경매. 감정가는 35,700인데 최저가는 유찰 두 번 돼서 1억대예요. 와, 요 정도면은 되게 괜찮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지어진 것도 오래됐어요. 양주에 보통 신도시 많이 생각하시는데 얘는 지어진 지가 좀 됐습니다. 좀 돼서 이렇게 딱 약간 좀 됐죠. 딱 봐도 문짝은 바꿨네 새로. 깔끔하네.
좀 된 거고 19층 중에 1층이고요. 등기사항 보시면은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는 근저당, 가압류, 근저당, 임의, 겸유, 압류 중에 날짜가 제일 빠른 맨 위에 거죠.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고 낙찰받으면 얘를 포함해서 다 소멸하니까 인수하는 건 없어요. 임차인 자료가 있어요. 전입일자가 2007년 6월 29일. 근데 말소기준 권리는 2015년. 그러면은 이게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될 수 있죠. 자, 이게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배당요구를 안 하면은 이분이 진짜 임차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표에는 이게 미상인 경우예요. 미상인 경우는 세모, 입찰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입찰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임차인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모르죠.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 같은데 근데 앞에서 채권자가 좀 많이 있어. 이 국민은행하고 저축은행에서 이분이 진짜 진정한 임차인이면 대출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보고 들어가면 되고 확인이 되면은 여기 대항력이 있음이라고 나와도 크게 겁먹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이분은 누군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매각 물권 명세서에 많이 나와 있는데 정땡땡님 계시죠? 보증금하고 뭐 확정일자 이런 거 없어요. 전입일자는 현황조사 갔을 때 법원에서 세대알람 해본 거고 비굴안에 임차인 정땡땡님은 망소유자 석땡땡님의 배우자이고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를 하지 않아 임대차 관계 불명. 요렇게 나오면은 부부끼리는 임대차 계약을 안 했을 테니까 90% 이상은 선순위 임차인이 아닌 그냥 소유자님의 배우자시죠. 요런 사건은 입찰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한번 10%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뭐 다른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조사는 또 따로 해보셔야 돼요. 임대차 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려는 세 번째 선순위 임차인 중에서 이분은 선순위 임차인이 아닐 거라고 생각돼서 좀 더 조사해 보시고 입찰하면 될 것 같은 사건입니다. 자, 그럼 오늘 지금 선순위 임차인 본 거는 정리를 하면은 전세인데 전세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시세랑 비교했을 때 시세랑 거의 같거나 조금밖에 차이 안 난다 그러면 무조건 입찰하면 안 됩니다. 월세는 입찰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나오는데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가지고 임차인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없는 그런 분들은 임차인인지 아닌지 먼저 방금 본 것처럼 확인해 보시고 입찰하시면 돼요.